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드디어 빚을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뭘 어떻게 운영을 할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250만 원은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 고정비, 또 그리고 제가 고정비도 90만 원이나 돼요. 아무튼 생활비랑 고정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또 쪼개서 소액으로 저축과 투자도 병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님 아시죠? 제가 월급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그동안 그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님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적금 풍차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매월 1년짜리 적금을 새롭게 가입을 해서 매달 만기를 맞으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그런 방식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 소액으로 적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기 때 소액을 모으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만기 금액을 타게 되면 그 돈이 뭘 사거나 놀러 가기에 딱 좋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돈으로 뭐 핸드폰을 바꿀까 아니면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뭐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올까 막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쉽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돈으로 적금을 넣고 만기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을 탈 수 있게 해야지 그 돈을 쉽게 쓰지 못하고 또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은 양의 돈이라도 흩어져 있는 돈보다는 뭉쳐있는 돈의 힘이 훨씬 크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었던 걸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 되었냐면 제가 빚을 갚을 때도 저축과 투자는 나중에 해라. 그리고 일단 빚부터 빨리 없애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빚 갚는 속도가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저축과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걸 선택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제 마음의 평화였어요. 지치지 않게 저에게 최소한의 동력을 불어넣어주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평화요. 빚만 갚으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꾸 조급해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이는 돈이 없이 전부 이거를 빚 갚는 데 써버리면 결국 통장 잔고가 자꾸 0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걸 보면 조금 힘이 빠질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제가 빚을 갚으면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지금 현재 회사가 세 번째 회사인데요. 첫 번째 회사에서는 회사 경영난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팀 한 부서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권고사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겨야 하기도 했고 또 두 번째 회사는 제가 그게 왕복 4시간이나 되는 거리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회사가 또 왕복 5시간이 되는 거리로 이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도저히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에 또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너무 불안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일단 빚부터 빨리 없애는 게 더 좋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와 저축을 병행을 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빚이 있는데 조금 저처럼 조급증이 있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약간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뭐 빚부터 빨리 갚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축과 투자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빚을 갚는 게 이게 단기 레이스가 아니고 저도 거의 약 2년이 걸렸던 그런 장기 레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야기가 굉장히 옆으로 샜지만 그래서 제가 월급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제 월급 운영 방식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먼저 월급에서 매달 30만 원은 따로 빼놓으려고요. 그래서 저희 톤톤이용으로 매월 10만 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집 강아지 톤톤이가 되게 아팠어서 거의 뭐 500만 원 넘는 돈을 병원비로 지출했어야 됐거든요. 아무튼 이제 저희 강아지도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노견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는 이제 9살이거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톤톤이용으로 병원비 쪽으로 매월 10만 원, 그리고 자기 개발 비용으로 1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10만 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을 매월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제가 원래 250만 원씩 빚을 갚았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출 상환이 아닌 그 금액 그대로 적금을 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3천만 원이 모이겠네요. 와, 근데 제가 이제부터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새로 든 적금으로 1억을 모으려면 와, 3년이 넘게 걸리겠네요. 아, 1억 모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의 주제가 비청산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 채널 간판에도 써있듯이 제 채널의 주제는 인생 리부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비청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게 이제 거의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근데 또 1억 모으기 프로젝트라면 또 3년 반 정도가 걸리겠네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함께 해주실 건가요? 이 1억을 모은 다음에는 내 집 마련 프로젝트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때까지 꼭 함께 해요. 아무튼 이렇게 30만 원은 따로 떼놓고, 그리고 저축은 250만 원을 하고, 그리고 고정비와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뭐 소액이긴 해도 그래도 투자에 쓰기로 했어요. 원래는 250만 원 대출 상환을 빼고 남은 금액을 저축과 투자에 썼었지만 이제는 저축을 따로 하기 때문에 온전히 투자에만 쓰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저축과 저의 정서적 평화,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또 조금 지나서 아니다, 역시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그냥 고정비와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다 저축에 올인하겠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저의 월급 운영 계획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되게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월급을 온전히 받는 것 같은 재미, 그리고 이 월급을 온전히 운영하는 재미, 또 돈을 모아간다는 재미, 그리고 저축을 해가면서 뭔가 미래 계획을 함께 세워본다는 거, 이게 되게 설레고 재밌는 일 같아요. 우리 같이 모으자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이제 저의 빚 없는 저의 온전한 월급 운영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봤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 왜 화나는 얼굴? 우리 끝까지 가보자. 우리 끝까지 가보자.